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단입니다. 오늘은 임원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임원 면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임원 면접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딱 생각만 하더라도 무섭다, 공포, 그리고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이걸 합격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누구나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엄청나게 뭔가를 노력하더라도요, 변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존재할 수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오늘 비법, 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임원 면접을 보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력직 면접을 보게 되면 긴장을 안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경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임원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경력자도 있어요. 하지만 신입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임원 면접을 보는데 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임원분들이 이제 나와 마주해서 면접이라는 시간, 짧게는 10분, 길게는 15분, 2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내가 어필해야지 그분들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 중에 스크립트를 막 작성을 해서 모든 답변을 다 기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숱하게 이제 말씀드렸죠. 매식경이라든가 면접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스크립트만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스크립트를 내가 막 작성하고 있어, 그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질문, 누가 보더라도 물어볼 법한 질문 한 4-5개, 지원 동기, 입사 포부, 1분 자기소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모든 물음에 내가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임원 면접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리고 열정 그리고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차라리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거는 누구나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조금 어필하면 좋겠냐,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모든 거를 준비하는 것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줘야지 당신의 회사가 잘 돼요. 사실 이걸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임원분들은 딱 눈이 있어. 딱 보고 얘가 문장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얘는 이런 성향이구나. 얘는 일을 시키면 애가 좀 싹싹하겠다. 이게요, 임원별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무가 됐던 산업이 됐던 많은 사람들과 겪었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쌓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원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다 다른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공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사람마다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마다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임원 면접이다 라고 하면 그 공통된 기준에 맞춰서만 갖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그대로 안 되면 임원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원들도 각자의 성향과 비즈니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공통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성과 나열식의 답변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과 나열식은 저는요 A도 잘하고 B도 잘하고 C도 잘하고 D도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원분들이 느끼기에는 너희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희가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온 현직자보다 더 잘하겠니? 라는 생각을 1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성과 나열식의 경험과 내가 잘했던 것들을 어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원분들이 궁금할 건 뭘까요? 네가 오케이 그런 거 잘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 현업에 들어오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럼 차라리 네가 그 과정에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를 얘기해줘.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네가 그 상황에서 그걸 배웠다고 한다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얘기해 준다면 그게 곧 너의 잠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원 면접 가기 전에 첫 번째 포인트, 성과 나열식의 여러분들의 역량 어필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경험을 얘기한다고 했다면 그 A라는 경험에서 내가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든 금융권이 아니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요. 저는요 A 자격증을 땄고요, B 자격증을 땄고요, C 자격증을 땄고요, D라는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 5명만 막 노출해요. 내 자격증 취득 이름한 거를 어필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원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 그거 딴 거는 잘했어 학생으로서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네 오케이 인정.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저는 비록 A라는 자격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목적은요. 제가 이러한 목적을 취득한 거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이렇게 해봤고 앞으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꼭 적용을 해봐서 성과를 만드는데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봤다고 한다면 물론 성과 나열식으로 제가 뭘 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후자처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펙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얘만의 본인만의 색깔, 본인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취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걸 배웠구나 이러한 친구는 앞으로 우리 회사 입사해도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만의 성과 나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경험 정리를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질문에 대해서만요.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의 면접을 보면서도 가장 항상 많이 얘기하는 얘기는 조직 안에서 너 스스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요.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나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그 조직에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러한 역량을 어필하고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10명 중에 7, 8명은요 제가 봤을 땐 조직적 측면으로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는요 나의 개인적 성과와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직적으로 내가 얼마나 코업을 잘하는 인재인지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 중에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것이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모든 조직의 모토가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와 역량이 계속 굉장히 뛰어나서 각 개별로 다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직이라고 하면요 그 조직의 방향이 있고 세일즈의 방향이 있고 영업의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그 흐름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 마인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면접에서 나의 개인적 역량만 너무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부분을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답변 하나, 태도 하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갖고 가셔도요 여러분의 합격률을 굉장히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남은 임원 면접 기간에 꼭 활용하셔서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 한번 댓글로 정리해 보셔서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